잇몸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셔도 잇몸이 시리지도 않고 피가 안 나요. 근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스케일링 하고 나면 시리고 피가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그런 치석이 내 잇몸을 안 좋게 만든 거예요.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그 피가 나고 시린 증상이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 양치를 해도 왜 이렇게 귀가 텁텁하지? 선배 치석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 양치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치석이 쌓인다고? 에이, 치석이랑 또 양치질은 별개죠. 치석? 그래, 치석은 김성훈 원장님이 잘 알 거야. 가보자. 너도 가보자. 저는 양치하려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치석 관리다. 이 말은 일단 맞습니까? 네, 일단 그 말은 맞고요. 우리 잇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치과 하면 충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충치는 이제 어릴 때 보통 잘 생기고 성인이 되면 보통은 이제 충치의 빈도가 줄어들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충치보다는 보통 이제 풍치라고 하는 잇몸 질환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지거든요. 노인이 됐을 때 이를 빼야 되는 경우 원인이 충치보다는 풍치 때문에 잇몸 질환 때문에 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잇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잇몸 관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이제 스케일링, 치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우리 입안에 이제 세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내놓는 것들이 이제 석회화되면서 이랑 잇몸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세균 활동의 약간 부산물 같은 거죠. 그래도 우리 몸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치석이라는 건 정말 뭐 좋은 점은 없을까요? 치석은 보통 좋은 점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석 자체가 그 세균 활동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세균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치석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조건 없애야겠군요. 양치질이랑 치실을 열심히 해도 치석이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데도 치석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세균 활동의 부산물로 석회 물질이 쌓여서 생긴 거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석회 물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침이거든요. 네. 침에도 조금씩 석회 물질이 있어서 침이 이제 나오는 곳들이 아무래도 좀 더 치석이 쌓이기 쉬워요.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생각해 보시면 앞니의 안쪽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침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귀 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혀 밑에 있고 턱 밑에 있어요. 레몬같이 신 거를 생각하시면 귀가 시큰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때 귀 밑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경우고요. 보통 막 또 음식 먹을 때 입에 침이 고인다 하는 거는 이제 혀 밑이나 턱 밑에서 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침이 나오는 곳들이 치석이 생기기 쉬운 장소가 돼요. 그래서 윗니는 어금니의 바깥쪽 그리고 아랫니는 앞니의 안쪽이 치석이 가장 잘 생기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과 안쪽 네. 여기는 양치질을 할 때도 더 신경 써야 네, 되는 그렇죠. 곳이네요. 그 두 군데가 치석이 생기기 쉬운 장소니까 훨씬 더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치석이 결국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치석을 그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세균이 치석에서 살기만 하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잇몸 뼈를 갉아먹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자꾸 이제 그 잇몸 뼈랑 잇몸 높이가 주저앉게 되는데요. 치석을 놔두면 결국 내 잇몸 뼈가 주저앉아서 궁극적으로는 이가 흔들리고 최후에는 이가 빠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살짝 그 잇몸이 드러나서 여기 시린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가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잇몸 속에 묻혀 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도 자연적으로 조금씩 내려가지만 치석이나 이런 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게 되면 뿌리가 잇몸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드러난 부분이 외부 자극, 뭐 찬물을 먹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시린 자극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치과 찾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건데요. 아프기도 하고 돈도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치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치석이 생기기 쉬운 장소를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와서 치석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스케일링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스케일링이 이제 그 치과에서 그 초음파 장치를 이용해서
치석을 치아에서 제거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칫솔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절대 닦이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치석으로 닦일 수 있어도 이미 한번 생긴 치석은 칫솔질 정도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극을 줘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치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치석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스케일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빨을 긁는 소리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이빨을 건드려서 더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깎아먹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보통 그런 초음파 장치는 칼날 자체를 직접 이를 깎아내는 게 아니고요. 치석에다가 진동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떠는 그 작용에 의해서 치아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깎는 게 아니고요. 얘를 떨어뜨린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 칫솔도 이를 마모시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스케일링은 진동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치아가 상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가 좀 시리기도 하고 피가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로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치석이 생기기 전에 잇몸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셔도 잇몸이 시리지도 않고 피가 안 나요. 근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스케일링 하고 나면 시리고 피가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그런 치석이 내 잇몸을 안 좋게 만든 거예요.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그 피가 나고 시린 증상이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그냥 피가 나고 평소에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났다. 이거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졌구나. 앞으로 더 치과를 자주 오고 피를 안 나는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 싫어서 나 지금 안 아프니까 이대로 살래. 네. 나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착각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병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대로 멈춰있지 않을 거니까요. 네. 근데 또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이가 벌어진다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닌 건가요 혹시? 그렇죠. 보통 스케일링 자체가 치아 간격을 벌어뜨리지는 않고요. 치석이라는 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이 공간이 싹 메꿔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혀를 이제 입안에 댔을 때 치아 사이가 빈 공간이 없게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뭔가 혀를 댔을 때 빈 공간이 느껴져요. 이를 벌어져서 공간이 생긴 게 아니고요. 이랑 이 사이에 메꾸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뭔가 비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착각 효과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벌어진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뭐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안 적용되고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치료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치료비의 30%가 나옵니다. 7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보험을 받지 않고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니까 그것은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제공되잖아요. 네. 한 번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그것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치석이 잘 관리가 되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보험만 받으셔도 되고요. 치과에서 더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치석이 잘 생긴다 아니면 잇몸 자체가 좋지 않아서 더 꼼꼼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6개월 그리고 아주 정말 심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치석 제거나 아니면 잇몸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링이 또 보험이 만 19세부터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 애는 뭐 보험 적용도 안 되는데 굳이 스케일링을 지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유아에서부터 뭐 청소년기까지는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충치 치료에 아무래도 집중돼 있고 성인 된 이후에 이제 잇몸 관리가 중요해서 스케일링을 이제 성인 이후에만 적용하는데 어린 아이들로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의사의 판단하에 정말 심하다고 하면 전체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래 앞니 이쪽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부분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스케일링을 활용을 해서 미성년자도 치석이 생긴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큰 부담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특히 여기 안쪽은 좀 잘 못 닦아서 치석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분 스케일링으로 관리를 하면 네. 돈을 아낄 수가 있겠군요, 네, 오히려. 그렇죠. 혹시 오늘 스케일링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나요? 스케일링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 이가 시리거나 피가 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차가운 음료나 음식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큰 주의사항 없습니다. 하루 정도 이후에는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이 워낙 또 중요하고 좋다 보니까 스케일링 기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기구를 직접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안이라는 게 스스로 하기에는 안 보이는 곳이 많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감각으로만 했을 때는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전문가한테 받는 게 훨씬 좋지, 자가로 하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가는 거 말고도 일상적으로 좀 치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팁들도 좀 있을까요? 치석이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균 활동의 부산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 속에 섞여 있는 석회 물질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 음식이 잘 낄 수 있는 부위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평소에 뭐 칫솔질, 치실,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꼼꼼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치과 스케일링을 하러 오시면 치석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 이제 사이사이나 모든 면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통증을 느끼거나 전혀 있는지 몰랐던 충치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충치도 초기에 발견하고 잇몸도 초기에 치료를 해야 나중에 오히려 큰 돈이 드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들마다 이런 치료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 또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좀 처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판단을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치과 의사 분마다 이제 자기가 질환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분은 스케일링만 해도 충분하다, 이분은 잇몸 치료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이분은 뭐 잇몸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의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뭐 절대적인 기준 하나로 판단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되는 거 외에도 비보험 진료를 좀 너무 많이 권유한다, 그냥 잇몸 치료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잇몸 치료 이후에 뭐 무조건 미백도 같이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치료를 묶어서 뭐 권유하면 그것은 조금 뭐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해도 또 괜찮겠네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치석 관리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끝으로 한 줄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스케일링은 그 치아 관리 그리고 치주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찾아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셔서 검진도 같이 받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치과에 가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 판단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